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료 진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명동 관할에서 명동 거리에서 했다, 이런 얘기인데, 다음날 신문기사 12월 23일 날 1919년도예요. 토탈 통계가 나왔는데 77명이 치료받았다. 예.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런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1919년도 11월 말경에 상륙이 돼서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다가 이제 많은 사람이 사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12월 말경이 돼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처참한 광경 이런 광경이 나오고, 드디어 무료 구호반이 27일 날 결성이 되고, 다음 날부터 벌써 들어갑니다. 활동이. 그러고서 구호반이 조직이 되고, 다음 날 활동이 들고, 이틀 뒤, 그러니까 28일이니까 그 주에 통계가 나옵니다. 벌써. 이거는 사실 이렇게 신속하게 나오는 거는 이제 열심히 했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다라고도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봐라, 우리 식민지 통치하는데, 일본이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백성들 중에 돈 없는 사람도 우리가 무료로 해준다라고 하는 광고성도 은근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봐서는. 왜냐면 다른 거에 대해서 요것만 너무나 신속하게 나오거든, 기사 내용이. 그러니까 형평이 좀 떨어져요. 다른 기사 내용하고 이걸 보면 그런 느낌을 받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내가 그 당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정황일 뿐인데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안에 비해서 이거는 엄청나게 속도전이 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없는 사람들을 치료해 줬다는 면에서는 그런 면은 또 좋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비판할 걸 비판해야 되니까요. 자, 임시 방역.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페인 독감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1918년도에 상륙이 되고 19년도 그러니까 하다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거를 전염병에 집어넣고 전염병에 똑같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그런 법률이 통과되고 나름대로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방역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왜? 법정 전염병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스페인 독감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만, 그 전만 해도 방역이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그런데 법정 전염병으로 편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역은 역병을 방지한다는 말이 되죠. 지금도 방역당국, 이렇게 지금도 쓰잖아요. 방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임시라고 하는 거는 없었는데 집어넣었으니까 임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호반을 임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 방역에 대한 성적, 우리 성적표라고 그러죠. 성적이라는 거는 쌓은 거를 완성한다. 내가 목표하면 내가 요만큼 완성한 거, 50점까지 완성한 거, 70점 완성한 것이 성적입니다. 내가 목표량을 할당해서 완성된 게 성적. 쌓인 거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성적표가 어떠냐? 77명이 시료를 받았다. 77명이 받았다. 대단하다. 박수 짝짝짝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인정할 거 해야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는 잘한 거다. 근데 이제 신문 보도상으로는 조금 그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자, 임시 방역 성적. 그러니까 그 성적표가 어떠냐? 77명 시료 이제 무료로 치료받았다는 얘기죠. 임시적으로 방역 구호반, 이제 의사 1명, 간호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4명, 4인 1조로 조직이 됐자고 그랬잖아. 4인 1조로 만들고 동서남북으로 4군데로 만들어서 신차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4인 1조의 구호반이 순회함에 대해서
조선인들은 법정 전염병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환자들을 감추는 패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이제 법정 전염병으로 사람이 걸리면요, 격리 조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격리 조치에서 이 사람이 치료를 받다가 나으면 좋은데 격리 조치하고 그냥 죽는 수가 많았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아픈 사람을 뺏어가서 가져가서 죽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법정 전염병에 걸렸을 때는 안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조사 나와도. 그러니까 그 이 당시에 스페인 독감도 공식적으로 14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누락된 사람이 많다고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식민지 통치 상황이었고 또 그 1919년에 3.1운동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조선 총독부를 신뢰하지 않아요. 당연히 증오의 대상이죠, 당연히. 그런 판에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한다. 순순히 털어놓을까? 그런 마음이 안 들죠. 그래서 누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감춰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도 14만 명이라고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30만 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뭔가 누락됐다, 감췄다, 발표된 것보다 3배가 더 많다, 2배가 많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 상황입니다. 법정 전염병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격리 조치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을 감추는 패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행간에서 다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또 사실이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사진 요새 사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요새는 이제 뭐 이렇게 기동력 있게 의료진이 타고 이제 그 차량을 해서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어쨌든 이제 이거 요새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호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뭐 자동차는 요새 사진입니다만.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그 각정은 이제는 그 행정구역에서 무슨 정인데 지금 다 구라고 생각하시 편합니다. 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관악구, 뭐 영동포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행정구역의 이야기입니다. 그 각정, 각 정과 정 밑에 동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무슨 구, 무슨 동 이러죠. 예를 들어서 관악구, 봉천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 밑에 동이 있었는데 종의 총대라고 하는 거는 총 대표라는 뜻인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일 대장 우두머리 그러니까 대표라고 해야 돼. 동대표 아니면은 뭐 그 구청 대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마을 대표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각 정과 동의 총대 그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일반 조선인에게 자세하게 사실 이런 거니까 뭐 진료 받아라 라는 거를 말하가 한 걸까.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그 대표로 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이제 지금부터 좀 통반장 통해서 미리 홍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 결과 자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자진해서 진찰과 시료를 받게 해서 본정은 이제 명동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종로인데 이게 총으로 나와요. 원문에 아무리 봐도 이게 오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로로 봤거든요. 그래서 명동과 종로 두 개의 경찰서에서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 이건 잘못된 걸로 보여요. 총인데 종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명동과 종로 두 경찰서에서 26일, 26일 그 양일, 그러니까 이틀간의 진찰과 시료를 받은 자는 본정 명동에 있는 경찰서에서만 25일에 7명이 26일에 4명, 7명과 4명이었고 종로의 경찰서에서는 25일에 44명, 26일에 22명이다. 종로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차이인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더라.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요, 나름대로는 그 명동에서는 11명 토탈, 종면 거의 한 5배까지 차이가 나죠. 그죠? 5배가 넘네요. 6배. 그래서 토탈 많이 치료했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참, 이건 좀 너무 낯간지럽죠. 여기는. 빈약하죠. 이 당시에 이제 시대상, 요날 같은 날짜에 나온 신문인데요. 이 당시에 그 여기에 눈이 내려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온 세계, 은세계로 환, 그러니까 은세계니까 은빛, 그러니까 그 하얀 색깔, 그 눈이 내리니까 하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은세계로 변한 경성시가지. 그래서 이 당시에 풍경을 약간 좀 이렇게 나와요.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시 방역 구호반이 활동했다. 그 4인 1조로 움직였다. 그리고 즉시 투여를 했다. 그 결과 명동에서 77명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법정 전염병이 됐을 때 패단은 뭐냐? 백성들이 격리되고 그 통제를 받으니까 상당히 싫어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는 그 잘하는 거였다. 그런데 그 식민지 통치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기분 좋을 일은 없었죠, 사실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소통의 문제를 생각을 해서 뭐 마을 대표들을 통해서 설득 작업을 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로 봐서는 그 무단 통치의 폐해 중에 하나다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자, 지금까지 12월 30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